그래서 지금부터 그 와일드 번치를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다루도록 합시다. 와일드 번치. 그 와일드 번치는 말 자체가 와일드 번치란 말이 떼강도, 날 것들, 험악한 놈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 자체를 그냥 떼강도로 본 거예요. 제목이 우리나라 말로 떼강도. 우리나라 개봉할 때는 와일드 번치로 개봉했는데 떼강도로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볼까봐 그렇게 번역을 못한 것 같아요, 그죠? 야, 그 서부 영화인데 그 영웅이 나와야 되는데 야, 제목이 떼강도다. 그럼 사람들이 그 서부 영화에 대한 환상을 못 가지니까 영화를 안 보러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와일드 번치로 개봉을 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폭력 주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치, 파이크, 엔젤의 서구 무법자들이 나오고 쇼툰과 그 악당들은 이제 대기업에 소속된 용병들이죠. 예. 용병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마파치와 멕시코 반군은 또 제3의 폭력 주체들이죠. 그래서 이 폭력 주체가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들은 각자 목적에 따라서 서로 규합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마치 미군이 베트콩과 대항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과 이렇게 서로 규합을 하고 서로 합쳐지고 그런 폭력 구도를 형성하죠. 네. 그런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미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베트남과 서로 규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영화가 시작되면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개미떼의 정갈을 집어 던져버리죠. 그래서 정갈이 개미와 막 싸우는, 개미들이 정갈을 막 물어뜯는, 정갈은 거기서 또 그런 그 폭력이 이제 클로즈업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것을 이제 그런 인간의 폭력성 이런 거를 또 보여줄 수 있지만은 또 아이들의 어떤 비도덕적인 무질서한 면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이 개미가 정갈, 개미와 정갈의 싸움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베트남전이라는 것이죠. 베트남전, 월남전. 즉 정갈이 미군이 되는 것이고 개미는 베트콩이 되는 것이죠. 그 수많은 베트콩들이 소수의 미군들과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군과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그냥 요 개미와 정갈의 싸움으로 그냥 시각적으로 그냥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은유죠, 은유, 상징. 베트남전에 대한 시각적인 상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가 이제 또 초반에 막 금주회라고 해서 그 기독교 그 교회에서 미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또 퍼레이드도 합니다. 퍼레이드. 그 모든 사회의 어떤 윤리, 종교적인 윤리 이런 것들을 좀 알리기 위해서 퍼레이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그 질서가 있고 또 추적대의 법 질서가 있죠. 법 추적대. 그리고 또 강독대의 질서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질서가 있어요. 기독교의 질서가 있고 추적대의 법 질서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사회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종교의 질서가 있고 그 사회 법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강도라든지 조폭 같은 그들의 나름대로의 그런 또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질서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그 사회에서는 합법적인 질서, 법 질서를 이제 사람들이 보호하려고 하고 또 그 기독교 질서는 대부분, 종교 질서는 대부분 그런 기존 법 질서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법 질서 속에서 그 종교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종교도 기존 권력과 규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사회의 무질서를 만드는 그런 강도
때를 질서의 테두리 속에 어떤 통제하는 그러한 것이 보통 현대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추적되는 사실은 그 누구의 추적되냐면은 이 추적되는 이 회사, 철도 회사에 고용된 추적대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서부의 법 질서를 만드는 것은 자본가들이었던 거죠, 자본가. 철도 회사 같은 큰 자본가들이 결국 자본가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정치인들과 서로 규합을 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한테 힘 있는 권력자들한테 자본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을 그 법을 이제 시행하는 것이 그런 군대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런 고용된 용병이 되겠죠. 추적대가 되는 것이죠. 보죠. 그래서 추적대를 결성한 철도회사 관리인 해링턴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금주회가 대학살에 연루되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본가죠, 자본가. 이 자본가는 중요한 거는 자본가에게 관심은 물론 이제 악덕 자본가를 말하겠죠. 자본가의 관심은 그냥 이윤이죠. 이윤. 자기네 목적이라는 것은 이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 금주의 시민들이 이렇게 퍼레이드 하면서 사람들이 죽는 거는 별로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추적대가 이 강독대를 잡는 게 이게 중요하고 강독대를 잡아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철도회사를 보호하는 자신의 어떤 이윤을 보호하려고 하는 왜냐면 강독대가 계속 자기 철도를 강탈하거든요. 강도시설 주로 이제 철도를 세우고 거기서 강도시설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서부 영화라고 할 수 있는 대강도 철도를 세우고 강도시설을 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철도 회사의 자본가 입장에서는 그 강독대를 소탕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근데 그런 이익을 위해서 한마디로 강독대를 잡을 때 거기서 그 폭력에 의해서 주변의 시민들이 죽어도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죠. 영웅적인 무법자로 오인됐던 이들 보통 이제 그전 이제 그 클래식 웨스턴에서는 이렇게 이 사법기관 법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군인이었죠. 군인이고 그 군인과 총잡이들이 서로 연합을 하죠.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은 이제 기병대죠. 기병대와 총잡이가 연합을 해서 누구하고 싸우냐면은 인디언과 주로 싸우죠. 그래서 이 백인의 양민들을 구원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고전적 클래식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러한 기병대나 총잡이라든지 이 용병들이 이 양민들을 서로 죽이는 대학살을 저지르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영웅주의 탈을 쓰고 그리고 웨스턴 전통을 준수한 척하면서 대학살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선적이라는 거죠. 또 이 강독대들은 여성을 방패 삼아서 자기를 총싸움에서 여성을 방패로 삼긴 하죠, 그죠? 그런 장면이 있었죠 마지막에.
시욕대는 법을 대변하지만은 사람의 생명보다 근저진 재산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영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쇼튼이 나오죠. 전직 강독되었으나 철도에서 협박을 받아 자본에 예속된 용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강독대가 주인공들이죠, 여기서. 얘네들이 와일드 번치죠, 와일드 번치. 와일드 번치가 철도회사 터리에 초반에 실패를 하죠. 그래서 추격대를 피해서 멕시코 국경을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인물들, 이 와일드 번치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유대는 개인의 이익에 필요에 의해서 모인 것 뿐이지 어떤 신념이나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공동체적인 정의에 위해서 모인 건 아니란 것이죠. 반면 이제 다만 멕시코 출신의 엔저이라는 사람은 좀 다른 오로지 금화를 얻기 위해서 또는 땅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얘는 좀 달라요. 얘는 자신의 어떤 억압받고 있는 그런 특히 이제 그런 반군에서 억압받고 있는 멕시코 난민들을 위해서 뭔가 이 저항군으로서 이제 이 무기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강력대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의 목소리가 여기서는 나옵니다. 소수의 목소리. 이게 이제 기존의 클래식 웨스턴에서는 백인 우월주의, 백인의 어떤 입장만 나왔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그냥 소수의 목소리, 소수의 입장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좀 기존 영화와도 다르기도 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멕시코 웨스턴의 내레티브를 볼 때 멕시코에서 주로 멕시코를 그 배경으로 한 그런 서부 영화를 볼 때는 미국의 총잡이들이 폭군에 그런 멕시코의 폭군에 대항해서 멕시코 양민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와일드 번치에서는 그렇지 않죠. 와일드 번치에서는 악의 상징인 보통 그런 폭군이죠. 마파치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과거의 아파치를 연상을 시키죠. 아파치가 이제 유명한 백인들에 대항해서 침략한 백인들에 대항해서 끝까지 살아남고 끝까지 싸운 그런 용맹한 인디언을 말한 것이죠. 아파치가. 그래서 아파치를 연상시키는 마파치가 나와요. 이 마파치는 그 멕시코에서 그런 일종의 멕시코의 양민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폭군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는 제복을 파시스적으로 입고 있고 또 그 참모는 독일의 귀족을 모습을 하고 있죠. 그죠? 마파치는 부족민들에게 용감한 사람을 존경받지만 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잔인하다. 그죠? 반면 이제 강독대는 마파치의 폭력으로부터 멕시코인을 구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더 큰 폭력을 계획을 하죠. 이거는 이제 이 멕시코를 구한다는 거는 이제 아까 말한 엔젤의 명분이었죠. 엔젤. 그 엔젤의 명분을 나머지 그 사람들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금화를 얻기 위한 것이었죠. 금화를 결국은. 그래서 마지막에 엔젤을 또 배신을 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소수 계급의 악의 축,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폭군이죠. 폭군을 제거함을 통해서 그 사회를 구원을 하고 정당한 사회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그러한 것이 미국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전통에 뿌리 박혀 있는 것이긴 한데 이것이 허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허상. 근데 이게 이제 지금도 이제 미국은 항상 악의 축을 만들죠. 그래서 북한도 이제 악의 축에 들어갔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북한 정권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북한 인민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봐요. 근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미국이 악의 축을 구원하기 위해서 북한에다가
핵을 터트리면은 그러면은 악의 축도 죽지만은 북한 양민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걸 하긴 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로시마 내사랑에서도 미국이 당시 일본을 악의 축으로 보고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 일본의 그런 그 미국을 침탈한 그런 제국주의 세력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만 제거해야 되는데 다시 그들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대부분의 양민들을 별로 관계없는 양민들을 다 죽여버렸죠. 뭐 그거와 비슷한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미국 내에서 미국의 양심적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샘 페킨파 같은 경우는 그렇죠. 현 미국 그런 지배 질서 그리고 현 미국의 그 당시 미국의 지배 계급에 저항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미국과 미국 제국주의와 같은 그거를 이제 똑같이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양심적인 그런 저항적인 세력이 있는 것이고 또 미국의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에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국가를 싸잡아서 보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마치 그들이 이제 북한의 일부 어떤 압제자들과 북한 자체를 동일시하는 그런 오류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신화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들로 세상을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굉장히 이제 그 디테일한 그런 부분에서 많은 희생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악을 주동자를 제거하는 것은 전쟁이나 대학살 같은 폭력 단계를 확대를 불러온다는 이야기죠. 됐고 또 이 스토리로 다시 들어가면은 미 용병의 논리를 잘 알고 있는 독재자 마파치는 강국대들을 용병으로 고용을 또 합니다. 그래서 미군 철도를 공격해서 군 장비를 강탈을 하기로 계획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연합을 합니다. 철도회사 용병들에게 대항했던 강국대들은 멕시코 독재자 또는 또 다른 용병이 돼서 그 폭군의 또 다른 용병이 돼서 또 철도회사의 자본주의와 미국 군대와를 이제 강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 갑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여성의 역할이 좀 나옵니다. 그 엔젤 같은 경우는 테레사를 되게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테레사가 마파치의 그런 연인이 되자 아니면 마파치의 그런 상녀가 되자 괴로워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 테레사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송자매들은 결국 나중에 여자들도 죽이고 여자들을 방패막이로 쓰게 되면서 여성을 구원의 이미지로 이전에 보았지만 이런 이미지까지 벗어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구원의 도구는 폭력일 뿐이었죠, 이들에게. 초반에는 여성이 구원의 도구로 쓰였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구원의 이데올로기가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폭력도 여성도 다 구원의 도구였지만은 다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된 것이죠. 그리고 엔젤이 이제 결국 마파치를 배신하고 반란 시민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마파치에게 고문을 당하죠. 그때 강독대들은 예전 영웅이었다면은 곧바로 싸워서 그 마파치로부터 엔젤을 구출을 했겠지만은 그냥 가죠. 예. 그냥 갑니다. 그리고 그 무능력함을 보여주시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자신들도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있었고 또 파이크는 또 멕시코 여성적인 구원적인 사랑, 그러니까 멕시코 여성과 서로 이제 거기서 사랑을 나누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엔젤을 구원하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또 돌아갈 곳도 추구할 가치도 없기는 강독대들에게 엔젤을 구출하기 위한 죽음의 길은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길이 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은 그것은 뭐 기존의 국가와 그 사회가 강요하는 그런 윤리는 아니었고 개인이 그런 자기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그 부당한 폭력, 그런 폭력 앞에서 스스로가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마치 베트남 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베트남 전에서도 거기서의 폭력이라는 것은 단지 국가가 시켜서 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막상 전쟁터에서 싸우다 보면은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고 또 자기의 이 전우가 죽게 되면은 뭐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자발적으로 적개심을 갖고 적과 자기의 목숨을 버리더라도 그렇게 용맹하게 전장에 끼어들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또 그러한 기존의 그 전쟁을 기획하고 또 그런 전쟁의 목적과 관계없이 그 전쟁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어떤 폭력에 대한 반응, 또 그 폭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분노,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서로 죽이고 서로 죽이는 그러한 참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한국 전쟁 이후에서도 뭐 좌우가 대립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학살을 했던 것들도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면도 있었겠지만은 그거를 떠나가지고 그야말로 제가 우리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내 아버지와 내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의한 분노죠. 분노에 의한 그런 어떤 학살이 되는 것이죠. 그 학살이 끔찍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복수죠, 복수. 복수에 의한 개인적인 복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가적인 이유를 벗어나서 개인적인 그런 이유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실존의 문제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학살이 잔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지 어떤 이윤과 어떤 이데올로기란 것이라면은 그렇게 잔인하지 않을 텐데 잔인했던 거는 보복이라는 면이 있는 것이죠. 복수. 그래서 이제 이런 대재앙이 또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마파치와 최후의 어떤 대결이 일어나면서 이런 기관총으로 대량 살상하는 그리고 또 여자를 총알바지로 쓰게 되고 그래서 파이크도 죽고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추격대가 이제 그러한 대참사에서 어부지리로서 경직인 몫을 챙기게 되는 게 되는 거죠. 씁쓸한 엔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쇼트는 이제 사엑스와 함께 다시 서부로 떠나죠, 그죠? 서부로. 더 이상 추구할 만한 서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또 서부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다시 그
그 서부로 떠나는 이것이 이제 이거는 서부 영화 속에 있는 그런 과거의 인물 카우보이의 일종의 카우보이가 마지막으로 그 문명과 그런 원시 자연의 둘 중에 딜레마 속에서 어느 걸 선택하려는지 그 딜레마 속에서 다시 원시주의 그 자연을 선택하는 그런 원시적인 그런 서부를 선택하는 그 속에서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쇼2는 그 마지막 일종의 마지막에 시대착오적인 카우보이가 되는 것이죠. 예, 마지막 카우보이.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와일드 번치는 그런 폭력을 통해서 기존의 그런 폭력, 정당화됐던 폭력, 구원적인 폭력, 귀족적 폭력이 허구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의 문명 이런 것들이 정당화됐던 그런 폭력적인 문명 이런 것들이 허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미국의 어떤 베트남 전에서 그런 정의로운 폭력이라는 것이 허구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모든 폭력의 주체들이 가해자이고 피해자가 되는 과정을 통해 폭력에 기반을 둔 프론티네아 신화는 반신화적인 정황에 부딪힌다. 이 프론티네아 신화가 바로 자기네들은 개척의 신화라고 하지만은 인디언의 입장에서는 침략과 학살의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반신화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 와일드 번치는 단지 그런 당시에 베트남전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런 프론트 신화를까지 해체하는 그런 얘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의 개국 신화를 부정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영화가 굉장히 전복적이고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미국 국내에서 그 미국의 어떤 폭력이라는 것이 카우보이로서의 폭력이라는 것이 미친 폭력이라는 것이죠. 미친 폭력, 미국적인 광기 그런 것들을 비판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정치 환경을 비판적으로 우화한 것이다. 미국의 광기를 증상을 다채롭게 표출한 것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주의 웨스턴은 결국 기존의 웨스턴 문법을 파괴하고 새로운 대중 신화를 만든 것이죠. 또 대안적 혹은 자기 성찰적인 장르가 시작된 것이죠. 대안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반성적인. 그래서 웨스턴은 다양한 장르의 변형을 겪으면서 미국 대중 신화의 발생과 위기, 해체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서부 영화가 일종의 미국의 어떤 문화의 어떤 부침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